안녕하세요. 감정 맛집 채널 몰아보기 시리즈입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6회 요약 하이라이트입니다. 서리가 경찰서 가서 잡힌 범인을 보니 진범이 아니라 가짜 범인임을 알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서리는 카페 주인에게 가서 CCTV 원본 좀 달라고 했으나 카페 주인은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범인 잡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미소 친구 보람을 찾아갔지만 보람도 대화를 피합니다. 한편 이전 회차에서 세리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한 김변이 민 사장에게 그 대가로 데이트 신청을 했고 함께 카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민 사장이 김변 참 대단한 전략가야. 어떻게 가짜를 내세울 생각을 했지? 라고 하고 김변은 민 사장에게 상사, 부하의 관계 말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 라고 합니다. 김선재는 민 사장과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켜 민간가의 진짜 가족이 되려는 야망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네요. 세리는 정신병원 입원동 의서를 바라보다 진정제를 먹고는 1층으로 내려옵니다. 큰언니 민경채에게 전화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군요. 이게 내 마지막 인사야. 이제 나 2번 다시 큰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잘 지내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쓰러집니다. 진정제 과다 복용입니다.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던 문태경이 로비로 나오다가 쓰러진 세리를 구해줍니다. 작은 병원이지만 옮겨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민경채에게 전화했고 민경채는 병원에 나타나 다짜고짜 왜 이리 작은 병원에 데려다 놨냐며 되려 큰 소리채네요. 그런데 이내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민 사장이 그렇게 찾고 있던 문태경이었네요. 민 사장은 문태경에게 이 환자와 같은 이 호텔에 묵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한편 서리는 경찰서 가서 진범을 찾아달라고 하며 가짜를 진짜로 만들 정도라면 대단한 집 딸인가 보네라고 합니다. 카페 주인과 보람 아빠가 새 일자리를 얻었는데 모두 민강유통이란 걸 알게 돼요. 경찰서에 가서 민강유통이 배후라고 하자 강영사는 김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엄마가 배후가 민강유통이란 걸 알고 있으며 이를 갈고 갔다고 알려줍니다. 서리는 미소가 폭행당한 곳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CCTV가 없는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 문태경은 조필두 집을 찾아 25년 전 자신의 부모를 죽게 한 배후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조필두는 오히려 칼로 문태경을 위협하며 없는 진범 캐지 말고 그 시간에 당신 인생이나 돌봐라고 합니다. 서리는 미소가 폭행당한 곳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CCTV가 없는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준비한 전단지를 돌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7회 요약 하이라이트입니다. 김선재는 혼자 카페에서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 사장과 나눈 얘기를 생각하고 있네요. 문태경 계약 때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민 사장은 공적인 얘기뿐 아니라 다른 얘기도 있다고 하면서 빠지라고 하죠. 김변이 사적인 얘기인가요? 라고 약간 도를 넘는 질문을 하자 민 사장은 화를 내며 김변과 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지금처럼 상사와 부하로 있자고 합니다. 이때 민수정이 카페로 들어옵니다. 민수정, 이 여자는 능력 쥐뿔도 없는 애가 이복달이라고 직함 하나 얻어서 김변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수작 부립니다. 김변이 언니에게 상사와 부하 이상의 관계를 원하듯 나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네요. 힘들면 나한테 와요라고 하며 김변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넌지시 비추고 있습니다. 김변도 민 사장과의 관계 진전이 안 되는 시점이라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네요. 드라마에서 민수정이 김변을 회색 남자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김선재의 흔들리는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민 사장은 문태경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문태경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민강유통이 철저한 가족 경영 기업인데 그 가족들만 접근 가능한 정보 저한테도 공유하세요라고 합니다. 한편 서리는 전단지를 돌리다가 일주일 전에 세워둔 차량 주인을 만났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네요. 서리는 민강유통 1층 안내데스크에서 사장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마침 밖에서 들어오던 민 사장과 만납니다. 사장실에서 블랙박스 영상 담긴 칩을 보여주며 당장 가짜 범인 풀어주고 애 데리고 와서 자수하라고 하세요라고 합니다. 민 사장이 얼마면 되냐고 묻자 서리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서 방송국, 신문사 찾아가서 영상 다 공개하겠다고 하고 물잔을 민 사장 얼굴에 뿌리고는 나갑니다. 김변은 민 사장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습하겠다고 하자 민 사장은 여기서 최악이 더 남았나?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라고 합니다. 김선재는 미소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가서 엄마한테 조용히 사건 덮자고 말해. 내가 여기 찾아오면서 설마 빈손으로 왔겠어라는 말도 합니다.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백설이를 보면서 김선재와 백설의 두 사람은 얼어붙듯 선체로 서로를 주시하는 장면으로 7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8회 요약 하이라이트입니다. 서리와 김선재는 옛 애인 사이입니다. 김선재가 로스쿨 시절 어렵게 공부했는데 서리가 뒷바라지를 했네요. 한편 문태경은 길을 가다가 조필두가 식당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조필두는 이번에 한 건 터지면 이자까지 싹 다 갚는다고 하는 장면이 있네요. 조필두가 말하는 한 건이 뭔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태경은 조필두를 식당에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빈속에 술만 먹지 말고 도가니탕에 밥이라도 좀 말아 드십시오라고 하네요. 식당을 나오면서 돈을 좀 쥐어주며 이걸로 굶지 마시고 밥 좀 먹고 다니십시오 라고 하며 헤어집니다. 조필두는 문태경을 처음 만났을 때 25년 전 비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때와 달리 어느 정도 협조적인 자세로 바뀌는 듯합니다. 한편 민두식 회장은 조만간 문태경 합류에 대비하여 조직 개편에 대해 지시합니다. 한편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세리는 수정에게 전화를 하여 만납니다. 수정은 세리에게 미국에서는 언제 왔는지 묻고 또 세리는 큰 언니가 집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민수정은 슬쩍 세리에게 혹시 국내에서 사고 쳤는지 묻습니다. 민수정 은세리에게 너가 나중에 경영권 참여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쳐낼 사람이 바로 언니야. 싫어도 그게 우리 운명이고 같은 처지끼리 서로서로 뭉쳐야지. 그게 너나 나나 살 길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유대관계가 나중에 민간가의 권력 개편에 어떤 작용을 할지 궁금합니다. 민수정은 세리가 국내에서 사고친 얘기를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신문사에 제보하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신문기사가 났고 민 회장이 노발대발하며 제대로 수습 못하면 민 사장도 그 자리 내려와야 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어부지리의 기회가 찾아온 민수정은 내심 좋아합니다. 민 사장은 민전무가 제보했다고 단정합니다. 서리도 신문사에 CCTV 영상이 담긴 칩을 전해줍니다. 담당 기자는 확실한 보도를 위해 잘 아는 방송국 뉴스 앵커에게 증거 영상을 전달하여 방송 보도로 돌리자고 하네요. 김변이 처리한 방식에 불만인 민 사장은 당장 이 일에 손대라고 하며 자신이 직접 처리한 듯합니다. 방송 보도를 보니 M그룹의 삼녀가 한 게 맞긴 한데 증인들의 증언이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대가로 돈을 노린 것이라는 허위 증언이 들어있습니다. 민 사장은 어딘가에 전화하여 뉴스 좋네요. 특히 인터뷰가 인상적이에요. 이제 새로운 팩트가 생겼으니 여론이나 잘 몰아줘요라고 하며 약속대로 뭔가를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9회 요약 하이라이트입니다. 경채가 아이패드로 방송 보도를 보고 있는 민 회장에게 와서 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통 사람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수정에게 말합니다. 암만 내가 미워도 아무리 너가 내 자리가 탐나도 해선 안 되는 일이었어. 넌 민강 유통에 치명적인 제보를 했어. 아버지가 내 자리를 넘겨준다니까 이성을 잃었니? 라고 합니다. 민수정은 증거 있어? 내가 제보했다는 증거. 라고 하고 민 사장은 그런 걸 내가 남겼겠어? 직접 제보도 아니겠지. 누군가를 시켜서 제보자를 만들고 일단 증거 없이 기사부터 터뜨렸겠지.
나중에 정 안 되면 세리를 꼬드겨 자백이라도 받을 심산으로. 근데 운 좋게 증거가 드러났고 민수정은 사람 잡지 말라고 하자 민경채는 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따위 짓거리하면 내가 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내 자리를 걸고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라며 엄중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민 사장과 민 전무는 드라마 내내 이렇게 민강유통 내에서 세력 싸움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미소는 방송 보도에 따른 악성 댓글에 괴로워합니다. 쓰레기, 나가 죽어라 등 댓글이 성장기의 미소에게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한편 조필두는 고스톱을 하다가 함께 치던 두 사람이 한패로 짜고 친다며 판돈 갖고 도망가다가 뒤쫓아온 두 사람에게 잡혀 폭행당하는 장면입니다. 문태경이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하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두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조필두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자 매번 도움을 주는 문태경에게 드디어 마음을 열 것 같습니다. 조필두는 다음에 오라고 하며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서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받은 신문기자를 찾아가서 왜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 묻습니다. 기자도 방송국으로 증거 영상 전달했는데 보도 직전에 인터뷰가 들어오면서 보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리는 미소에게 친구 보람이는 미소가 병원에 있을 때 전학 수속 밟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카페 주인도 가게 팔고 이 동네 뜬 지 꽤 되었다는 얘기도 해줍니다. 서리는 민강유통 로비에서 사장 만나러 왔다고 하자 마침 회사로 들어오던 민 사장과 얘기합니다. 민 사장은 서리에게 뉴스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언론중재위에 신고해요. 방송사 고발하고 하는 김에 나까지 고발하면 되겠네. 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김선재는 서리를 붙잡고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진실이야. 힘없는 너가 아니고. 차라리 합의금을 세게 불러. 돈은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니까. 크게 한몫 챙기는 게 너와 내 딸에게 이득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는 물론 내 딸도 무사하지 못해. 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떡밥인데요. 서리는 이 말에 더 화를 냅니다만 혹시 미소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을까요? 민강은 어차피 한 번 거짓을 시작했으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거짓을 계속해야 할 처지네요. 서리는 죗값은 누구든 예외 없다고 말한 적이 있듯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대결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한편 경채는 세리에게 조용히 지내. 20살까지만 사고 없이 지내면 내가 너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알아봐 줄게라고 합니다. 이건 세리에게 세리의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리는 기뻐하며 일단 큰언니 경채를 더욱 따를 것 같습니다. 민수정, 정말 꼴보기 싫은 캐릭터입니다. 지섭 부부 공 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세리 친모가 공 실장님이 아닌가 하는 발언을 하네요. 그런데 이 두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건 시청자를 세리 친모가 공 실장이라고 추측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청자를 그쪽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나중에 새로운 인물이 세리의 친모로 등장할까요? 이게 너무 일찍 밝혀지면 드라마 너무 뻔한 스토리가 되어 재미가 반감되는데 궁금합니다. 민강유통 로비. 회사를 나가는 민 회장에게 서리가 다가가 민두식 회장님 되시죠? 근데 누구십니까? 라는 대사로 서리와 민두식 회장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민두식 회장은 서리 앞에서는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서리가 떠나자 이제 더 강한 조치를 취합니다. 민 회장이 원래 없는 것들이 한번 눈이 돌면 물불 못 가리는 거야. 민 사장 아직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장면처럼 어설프게 밟지 않고 철저히 밟는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8회에서 방송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한 나쁜 애라고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미소의 국제고 입학 취소, 중학교 퇴학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고 맙니다. 이 배후에는 민강의 입김이 확실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민 사장이 국제고에 전화하여 민강은 후학양성의 진심인 기업이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 약속드립니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보나마나 학교에 후원금을 처발랐든지 장학금 지원 명목이든 학교에 상당한 후원금을 약속했을 테고 문제의 학생으로 낙인 찍힌 백미소 같은 학생은 품행과 인성을 문제 삼아 입학 취소 권하든지 했겠죠. 학교 입장에서도 당연히 뭔 조치를 취하고 싶기도 했을 텐데 후원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연했을 거고요. 게다가 민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서리에게 갑자기 새 건물주가 가게 빼라고 합니다. 이 모녀에게 지금 당장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김선재가 서리에게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는 물론 내 딸도 무사하지 못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떡밥으로 생각했는데 꼭 그대로 되었네요. 이제 민 사장은 문태경에게 전화하여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정식으로 계약하고 출근 일자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문태경은 누구 좀 만난 후에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조필두를 만나 25년 전 비밀을 들은 후에 전화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조필두, 정말 속으로 욕 나옵니다. 그냥 속 시원히 문태경에게 얘기해주면 간단한데 지난번 판돈 갖고 튀다가 문태경이 해결하고 나서 오늘은 입이 터져서 그러니 다음에 얘기해주겠다고 한 것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그런 다음 문태경에게 말해주면 되지. 왜 민 회장에게 전화를 해? 병신같이. 어휴 답답. 민 회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조필두야. 너가 안 죽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죽어버렸으면 20부작으로 끝날 뻔했는데 그나마 살아서 다행이다. 축구로 치면 골대 앞 노마크 찬스에서 X볼 찬 겁니다. 9회차에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준다고 할 때부터 속으로 이거 떡밥이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다음에 만나기 전에 무슨 일 생기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문태경이 조필두를 만나러 가기 전에 괴한이 나타나 조필두를 흉기로 내리쳐서 기절시켰죠. 그런데 문태경이 조필두를 만나러 가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범인과 어깨를 마주쳤죠. 그리고 짧은 순간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조그만 떡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태경이 조필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조필두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일일 드라마에서 매일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물론 나중에 당연히 사이다 복수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동안 시청자들이 지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라며 악이 선을 이기는 장면을 더 이상 안 보려 하죠. 본방사수 안 하죠. 복수 시작되었다 하면 그때 시청자들이 TV 앞으로 오지 않을까요? 드라마 보는 내내 답답하고 화만 나고 극본 작가가 누군지 확인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백설위 미소모녀에게 이보다 더한 최악이 남아있을까요? 10회 전체를 보면 이전 회차에서 계속되는 서리와 미소모녀에게 시련이 계속되고 문태경에게는 25년 전 부모 사망 사고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나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하여 시청자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조필두가 민 회장에게 전화하는 장면은 그냥 최악입니다. 쓸데없이 그런 장면을 왜 넣어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도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최악의 상태로 내몰린 터라 서리 모녀의 반격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회차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리 모녀에게 시련은 좀 그만하고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 늘어지면 분노보다는 시청자들이 짜증나지 않을까요? 이상 태양을 삼킨 여자 2주차분 6회부터 10회까지 몰아보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